불러.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윙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게이트. 자, 이 윙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산소성 파워, 언에어로빅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무산소성 파워. 이 무산소성 파워라는 건 뭐냐? 우리가 파워하면 뭡니까? 이게 파워. 파워는 이 힘을 단위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힘을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근력이 좋지만 그 근력이 파워는 아니에요. 그럼 근력이 파워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력을 시간으로 나눠서 그러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속도가 우리가 빠른 사람을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윙게이트라고 하는 건 무산소성 파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파워고, 이 파워를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산소성과 무산소성 있죠. 유산소성은 내가 산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산소를 활용한다는 얘기고, 무산소라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짧은 시간에 젖산 시스템이든 에어로빅 ATP PC 시스템이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동원하여 파워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산소성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윙게이트라고 해요. 윙게이트. 자, 이 윙게이트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자,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숏 인터벌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단시간에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언에어로빅 파워를 내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이용한 이 윙게이트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정상값을 알아야 돼요. 자, 정상값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주로 이 윙게이트는 30초 단위를 합니다. 즉 짧은 시간에 ATP PC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니까 이게 2분 이상이면 유산소로 전환이 돼요. 에너지 동원이. 그래서 짧은 시간, 즉 30초를 한다. 1분 할 수 있죠. 그러나 1분은 에너지 동원을 유산소와 무산소를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초를 주로 하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0초,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초라고 봤을 때 0초, 자, 10초, 20초, 30초. 자전거 페달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얼마나 빡빡하기로 할 것이냐 곱하기 속도예요. 여기서 자전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RPM입니다. 분당 몇 바퀴를 회전했느냐. 그래서 부하 곱하기 속도, 이것이 결국에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하를 제공을 하는데, 부하는 그럼 어떻게 주느냐? 부하, 빡빡하기를. 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00kg인 사람이 있고 50kg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3kp를 뒀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100kg인 사람이 3kp를 부하 스트레스를 받는 거하고 50kg인 사람이 3kp를 스트레스를 받는 거하고 누가 더 힘들어요? 당연히 50kg가 더 힘들겠죠. 상대적으로는 거의 2배의 힘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통일을 시켜요.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값을, 이 부하를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체중에 따라서 달리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kg당, 자기 kg당 곱하기 0.065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kg라고 한다면 약 얼마입니까? 5, 25, 5, 6, 30, 3.25 kp의 부하를 가지고 RPM, 속도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곱하기 0.06을 하시면 되고, 이제 선수들의 경우에는 좀 더 파워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하를 0.07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0.075. 이게 이제 선수의 개념이에요. 선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선수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KP를 달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하가 결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부하가 처음에 준비 시작 해서 0이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때 부하가 예를 들어서 3.25라고 하는 부하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하가 0인 상태에서 갑자기 3.25라는 부하가 들어오면 이 다리로 돌릴 수 있는 갑작스런 이 0.01초라도 갑자기 힘든 일을 하게 되면 파워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윙게이트 검사에서는 예령을 둡니다. 예령. 예를 들어, 자,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자, 5초 전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예령을 여기서 마이너스 5초에서부터 먼저 예령을 둬요. 자, 5초 전입니다. 돌리세요. 3초 전, 2초 전, 시작!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초에서부터 예령이 돌아간다 이거죠. 갑작스런 부하로 페달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5초 전부터, 자, 돌리겠습니다. 자, 4초 전입니다. 더 빠르게 3초 전, 2초 전, 시작! 해서 여기에 3.25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코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하가 0에서부터 3.25kp까지를 이 5초 사이에 점점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겠죠? 갑작스럽게 고강도의 부하가 올라오면 힘드니까 처음에 0에서부터 3.25까지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증해서 부하를 줘야 이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급격한 부하가 모두가 걸리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0에서 스타트.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대 RPM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최대 RPM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30초까지. 이렇게 30초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다양하게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뭐라고 하느냐? 피크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크 파워. 파워 중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죠. 피크 파워. 자,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냐, 이 단위 체중당 얼마냐를 가지고 이 선수 훌륭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논문에 보면 이게 피크 파워가 10 이상이면 국가대표급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축구 선수들의 피크 파워가 약 10 정도입니다. 10에서 엑셀런트가 12까지 갑니다. 12 굉장히 높은 숫자죠. 자,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인데 스케이트도 단시간에 끝나잖아요. 무산소성 파워 능력 11까지 가는 청소년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국가대표고 세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굉장히 파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가 얼마냐를 가지고 엑셀런트다 아니다 하는 거고요. 세계적인 선수 이상은 우리가 10 이상을 세계적인 탑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 이상이면 국대급, 이것도 엑셀런트예요. 그러면 축구 고등학교 선수가 과연 얼마 나왔느냐, 이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 프로축구 산하에
고등학교 팀 선수예요. 봤더니 8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 약한 애들이 7, 잘한 애들은 10까지 가는 놈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애가 11위 한 명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자, 누가 파워가 좋으냐, 누가 단시간에 폭발적 힘을 내느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그래서 피크 파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할 때나 검사를 할 때,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요 값을 우리가 알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실제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와주세요. 자, 올라가 앉으시고. 자, 자전거를 할 때는, 자, 중요한 건 다리 길이가 중요합니다. 다리하고, 지금 다리를 맨 밑으로 페달을 내렸을 때, 보세요. 다리를 페달을 맨 아래로 내렸을 때, 이 무릎이 25도 정도 굽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0도죠. 자, 이게 0도라고 봤을 때, 이게 25도. 지금 25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페달을 하게 하는데, 이때, 자, 트레이너는 어디 있어야 하느냐? 뒤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 앞에 있어서, 자, 페달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페달의 높이가 적절한지, 불편하진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페달 높이.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달 할 때는 발의 전족부를 페달에 대야 합니다. 그리고 돌릴 때 무릎이 가쪽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일자가 돼야 합니다.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일자. 자, 이 오다리가 약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30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제가 시작하면 최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자, 준비. 자, 5초 전입니다. 자, 부하는 적정 부하로 제가 하겠습니다. 1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뭘 적어야 되느냐? RPM을 적어야 합니다. RPM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63RPM이에요. 자, 그러면 5초 시작하겠습니다. 5초 전 올리세요. 자, 이때 부하를 점점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3초 전, 2초 전, 1초 전, 시작! 자, 하나, 둘.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지도자는 하나, 둘, 더. 그리고 RPM을 적습니다. 네, 더. 자, 20초. 자, 10초 남았어요. 5초 전, 하나, 둘. 바로, 자, 돌리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3초 하고 레커버리를 합니다. 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게 검사를 할 때 보세요. 자, 5초 전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면서 계속 카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돼요. 발의 속도에 맞춰 하나, 둘.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더 빨리 돌리지 않아요. 최대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 둘 계속 발의 페달 속도와 맞게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인게이트 할 때는 한 사람은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기록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크 RPM의 숫자를 적고 그 다음에 10초 때 숫자를 적고 20초 때 숫자 적고 30초 때 숫자 적어요. 더 자세하게는 어떡합니까? 10초가 아니고 5초에 한 번, 피크에 한 번, 5초에 한 번, 10초, 15초, 5초 단위로 끊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 기울기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면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 이 사람의 피크 파워가 얼마다? 요것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기울기가 바로 피로도예요. 예를 들어서 피크 RPM에서
속도를 120으로 RPM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60으로 갔어요. RPM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피로도는 50%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선수는 30초 동안에 50% 피로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30초 이상의 운동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제 파워 개념이 아니고 이 선수는 지구력의 개념으로 가야 해요. 장시간 동안 파워를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30초 동안에 피로도가 별로 안 돼요.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구력이 매우 좋다는 얘기입니다. 40% 미만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구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파워를 최대로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윙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윙게이트는 무산소성 파워 훈련이고 단시간에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는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지도자가 위치해야 할 곳, 그리고 적정한 곳에 멘트를 날려야 할 곳,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실시해 준다면 선수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어서 단시간에 폭발적 힘, 경기장에서는 농구 선수가 지역방어가 아닌 계속해서 속공, 공격하고 다시 수비하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하는 이런 능력, 축구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다시 수비로 이 백커트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은 다 무산소성 파워입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는 이 무산소성 파워가 거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체력적 요소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적용해야겠습니다. 오늘 윙게이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